대학교 때 내가 편의점 야근 알바를 했을 때 이야기야.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8시간. 밤이 돼도 꽤 손님이 많은 곳이어서 진짜 편하지는 못했는데 실은 은밀한 즐거움이 있었지. 한 여자인데 나이는 대충 그때의 나랑 또래 정도일까? 꽤 수수한 인상이었는데 순박한 그 표정이 엄청 마음에 들었어. 귀엽다 생각했거든. 그 애는 매일 밤 12시 정도가 되면 가게에 와. 그리고 반찬을 하나만 사서 돌아가는 거야.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도 그 편의점에 와서 냈어. 그러니까 혼자 살겠구나 싶었지. 그래서 혼자 왔을 때 좀 쪽팔린 이야기지만 말이야. 그 여자애가 가게에 있는데 안 보이게 되면 방범용 모니터로 몰래 훔쳐봤었어. 반찬 진열대로 갔다가 내 쪽으로 돌아오는 게 보여.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눴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 애가 신경 쓰였어. 그런데 말이야. 그런 날들이 몇 개월간 지속됐는데 상태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 오랜 시간을 그 애를 위해 계산을 해준 일이 없었다는 걸 나는 깨달았어. 이상하네. 모니터에 그 애의 모습이 나오는 건 매일 보고 있었거든. 근데 그 애가 가게에 들어오는 건 분명한데 계산을 안 하는 거지. 다른 손님들 응대하는 동안 돌아가 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 봤더니 그 애가 가게로 들어오는 것도 오랜 시간 보지 못했네. 그걸 깨달은 바로 딱 그날이었어. 계속 주위에서 입구를 보고 있었는데 다른 손님이 계산을 하는 동안에도 흘끔거리면서 봤는데 그런데도 오지를 않아. 그런데 거스름돈을 보충하려고 생각해 살짝 눈을 뗐다가 다시 모니터 앞을 지났는데 모니터에 그 애가 나오고 있었어. 반찬 진열대 앞에 언제나처럼. 에? 언제 온 거야? 생각하고 일단 서둘러 가봤는데 그랬더니 없는 거야. 잘못 본 건가? 생각했어. 하지만 그럴 일은 없어. 그 애를 잘못 볼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진열대 쪽으로 갈 때 그 반대쪽으로 가서 가게를 나갔겠지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하긴 했어도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지. 이제 난 결국 어두운 기분이 됐어. 뭔가 그에게 배신당한? 그런 기분이 되고 만 거지. 왜냐하면 가게에 들어온 건 확실하니까. 그런데도 내가 모르게 몰래 도망간 거잖아?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그 애를 의식해서 몰래 보고 있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내가 가게에서 근무할 때 살짝 나가버린 걸까? 그렇게 생각하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 그날도 일하는 중이었어. 어두운 기분으로. 바깥은 폭우가 쏟아졌어. 그날 엄청난 비로 손님은 하나도 없었거든. 우울하네. 우울해. 그리고 밤 12시가 됐어. 그러니까 그 애가 항상 오던 시간이 된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모니터를 봤는데 그 순간 진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 그 애가 있는 거야. 있을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날은 계속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 억수 같은 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거든. 입구 쪽을 말이야. 그런데 그 여자애가 있어. 손님 한 명도 안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 애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모니터 속에서.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눈앞에 반찬 진열대가 있잖아. 그런데 그 반찬 진열대에 있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거야. 쪼그리고 앉은 채로.
주변에는 뚜껑이 따진 패키지들이 잔뜩 흩어져 있고 뭘 하고 있는 거지? 생각했어. 그 뭐지? 지옥에 있는 아귀라는 거 있잖아.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귀신? 꼭 그것 같았어, 정말. 그래서 소름이 쫙 끼쳐서 말이지. 그렇지만 안 가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달려갔어. 계산대를 뛰어나와서 반찬 진열대로. 아무도 없었어. 패키지도 죄다 버려놓은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도 없었어. 그의 모습도 없었고 정리 잘 된 평소에 진열대가 있을 뿐. 그래서 뭔가 소름 끼치는 걸 봤다고 생각했지. 그런데도 아침이 오고 근무는 끝났어. 교대 인수인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수업 시간이 될 때까지 대충 잤어. 그게 일과야. 근데 그날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전화로 잠이 깬 거야. 점장이었어. 뭐지? 싶어서 받았는데 너 어젯밤에 정전이라도 있었냐? 라는 이유였지. 들어봤더니 고객 클레임이 몇 건이나 있었대. 아침나절에. 뭐냐 하면 반찬을 사갔던 손님들에게서 죄다 클레임이 왔다고. 맛이 이상하다, 맛이 변했다,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밤에 정전이라도 있어서 냉장이 중지됐던 건 아닐까 생각해서 전화했어. 라며 점장은 말했는데 하지만 정전 같은 건 없었으니까. 아니요, 없었는데요? 아, 그러냐? 알았어. 근데 참 이상하네. 상했다면 모르는데 맛이 싱거워졌다니 이상해. 라는 거야. 손님들이 전부 반찬 맛이 이상하게 싱겁다 라면서 클레임을 걸어왔다나? 그 모니터에 보였던 여자의 일도 있었잖아? 뭔가 기분이 나빠졌는데 실은 후일담이 있어. 근방의 싸구려 아파트에 여대생이 고독사했다는 소문이 퍼져서 비가 많이 와서 신발이 미끄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넘어졌대. 현관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졌다는 거야. 하지만 그게 사인은 아니라는 것. 목이 부러져도 살아있었대. 하지만 몸이 마비돼 움직일 수가 없어 몇 주간이나 발견되지 못해서 결국 굶어 죽었다는. 그 여자애가 그 모니터 여자와 같은 애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말이야. 친구인 오쿠야마와 어느 마을에 갔을 때 이야기. 나와 오쿠야마는 일로 여러 지방을 여행하는 일이 많다. 일은 방송국 관계는 아니고 잡지 기자 같은 것. 그날은 어느 마을의 심령현상에 대한 취재였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죽었다던 유명한 마을이었다. 그러나 이번 취재는 시기가 오면 자주 파견되는 것으로 착각이나 바람 또는 비 등에 의한 자연현상이 원인인 게 대부분의 내용이었다. 뭐 그런 걸 잘 만드는 게 우리 일이긴 하지만 이때도 우리는 어차피 뜬 소문이겠지 생각해 빨리 끝내고 둘이 한잔하자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간단히 풀리지는 않았다. 도쿄에서 차로 나와 4시간. 현해 경계선을 넘은 후에는 더욱 산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외진 곳에 그 마을은 있었다. 집은 꽤 많았는데 겉보기에는 다 쓰러져 가고 여기저기 떨어져 나간 벽 등으로 이미 오랜 시간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순식간에 보고 알 수 있었다. 마을 자체는 주변이 큰 나무들에 둘러싸여 있어 아직은 낮 시간을 살짝 지난 정도일 뿐인데 햇빛도 들지 않는 어둑어둑한 곳이었다. 나와 오카야마는 서둘러 취재를 시작했다. 우선은 낡은 집 사진을 닥치는 대로 찍고 그 후 잠옷 분위기를 풍기는 듯한 늪과 학교 등을 찍거나 했다.
찍고 싶은 사진을 다 찍었을 무렵 주변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나와 오카야마는 상의한 결과 어두운 산길은 위험하고 취재도 빨리 끝났으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자 하게 되었다. 우리는 차로 학교 앞까지 가서 거기에 차를 세우고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고 꿈의 세계로 떨어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득 잠이 깬 나는 가볍게 기지개를 켜면서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시간은 밤 1시 50분. 너무 빨리 깼다고 생각해 더 자자 생각하면서 문득 창밖의 폐교로 눈을 향했다. 나는 눈앞의 광경에 눈을 의심하게 되었다. 학교 교실들의 불이 전부 들어와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자세히 봤더니 사람 같은 그림자도 보인다. 이상하다, 이런 시간에. 그냥 생각해봐도 이런 시간에 학교에 불이? 하물며 사람들이 학교에 있을 리도 없고 무엇보다 이곳은 폐촌이다. 나는 가지고 있던 캠코더를 주민하여 학교를 봤다. 역시나 사람이었다. 그것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양했다. 그런 내 기척을 느꼈는지 오쿠야마가 깼다. 나는 졸린 눈을 비비는 오쿠야마에게 캠코더를 건네고 잠자코 학교 쪽을 가리켰다. 그러자 오쿠야마도 점점 놀란 얼굴로 변하더니 그 광경을 못이 박힌 듯 보게 되었다. 우리는 한동안 그걸 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오쿠야마가 더 가까이서 보자며 이건 특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꺼냈다. 평소에 나라면 이런 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 봤을 듯하다. 하지만 이때 나는 달랐다. 뭔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오쿠야마에게 이것만은 그만두자고 반대했다. 하지만 오쿠야마는 기회라고, 기회가 왔다라고 하며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한동안 말싸움을 계속했지만 오쿠야마가 됐다고 하더니 억지로 차문을 열려고 했다. 나는 필사적이 되어 말렸다. 왠지 필사적으로 말리려고 했다. 그러나 오쿠야마는 결국 문을 열고 말았다. 그렇다. 그건 정말 아주 작은 소리였다. 차문이 열린 소리 같은 건 아주 작은 소리다. 그런데 나는 보고 말았다. 나는 보고 만 것이다. 오쿠야마가 문을 연 것과 동시에 학교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우리를 바라본 것을. 나는 놀라고 무서워서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던 것 같다. 내 모습을 눈치챈 오쿠야마도 내 시선의 끝을 더듬었다. 그리고 경악했다. 그 순간 학교의 불이 일제히 팍 하고 꺼졌다. 나와 오쿠야마는 흠칫한 뒤 서로 얼굴을 마주봤다. 할 일은 정해졌다. 도망치자. 나는 서둘러 시동을 걸었다. 막 출발하려 생각했을 때 다시 학교 쪽을 봤다. 나는 이번에는 비명을 질렀다. 학교에 있던 사람들이 벌써 입구에서 엄청난 속도로 쫓아오고 있었고 거기다 손에는 각각 무언가를 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도끼나 낫 등의 흉기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차는 발진하고 있었다. 나는 평생 했던 운전 중 제일 신중하게 운전했다. 차를 쫓아오는 것들은 없어 보였지만 그런데도 달리는 속도는 80km를 육박했다. 우리는 그저 앞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절대로 좌우를 살피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집마다 여자아이들이 얼굴을 내밀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으니까. 마을을 빠져나왔다.
좁고 거친 산길도 간신히 넘을 수 있었다. 여긴 정말 무슨 마을인가? 스르라미 울적해의 히나미자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수수께끼의 죽음을 당했다던 스기사와 마을? 내 머릿속에서 상상 속의 마을이 몇 개나 떠올랐다. 아마 어느 것도 정답은 되지는 못할 것이다. 고속도로에 올라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는 둘 다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우리는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잠을 잘 수가 있었다. 아주 골아떨어졌다. 나와 오쿠야마는 기자를 그만두었다. 나도 오쿠야마도 회사는 달라도 월급쟁이를 하고 있다. 먹고 살만은 하다. 가끔 오쿠야마와 만날 때에는 항상 그때 이야기를 한다. 그 사건은 정말 무서웠다. 도망친 후 회사로 돌아온 우리는 부장에게 필사적으로 그때의 체험을 설명했다. 하지만 부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우리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다. 학교를 찍었던 캠코더에도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믿고 있다. 그때의 체험을. 왜냐하면 회사로 돌아간 뒤 차 뒤쪽을 봤더니 긁힌 듯한 부분이 여러 곳 있었으니까. 그건 그 사람들, 아니 마을 사람들이 던졌던 돌로 인한 상처였다고 지금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